회계 장부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결의서 작성과 영수증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부가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기관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게 되면 그 내역이 남게 되죠. 그러면은 회계 담당자가 통장 내용을 보고 결의서를 사회정보 시스템, 즉 WFC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개월치의 결의서가 입력이 완료되면은 총계정 원장, 현금 출납부, 결의서를 이제 출력하시거나 혹은 뭐 책으로 제본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이 만들어진 장부에다가 이제 직접 영수증을 붙이시거나 이제 따로 증빙서처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영수증 관리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이게 한 달치에 대한 회계 장부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과정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예요. 결의서 작성하고 영수증 관리인데요. 바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출 결의서가 보이실 텐데요. 이 운영을 계속 해오시던 기관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결의서 하나에도 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교인데요. 이 저교에는 통장 내용을 보통 이 저교에다 적으시죠. 그럼 이 적으실 때 어떻게 적으시나요? 그냥 단순히 통장 내용만 적으시는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부가 설명을 적으시는지 기관마다 다르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자세히 적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계정 과목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빵집에서 빵을 사셨어요, 간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직원들이 먹게 되면은 기타 운영비가 듭니다. 이 계정 과목. 근데 만약에 수급자, 어르신이 드시게 되시면 생계비 혹은 특별급식비로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같은 곳에서 샀더라도 누가 사용을 했고 이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확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적을수록 회계 장부의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이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도점검이나 현지조사 왔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기관에서 이제 노래방에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금액이 꽤 크죠? 노래방에서 지출한 거 치고는. 그럼 이제 감사관이 금액이 크니까 물어봤겠죠. 노래방에서 뭐 하신 거냐고. 근데 원장님이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뭐 일단 1년, 2년 전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의서에는 그냥 땡땡 노래방만 적혀 있었거든요. 결국 대답을 못 하셔서 이게 반환, 즉 여의 처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직원 회식이었던 거예요. 직원 회식으로 금액이 많이 나왔던 거죠. 억울하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지출도 아니고 기관에서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으로 회식 지원을 해준 건데 반환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으시려면은 결의서에다가 적요를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만약에 너무 적요가 작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지금 화면에 비고란 보이시죠? 비고란이 커요. 여기에다가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요에 좀 요약을 하시고 비고에다가 상세히 적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결의서를 보시면은 수입원이랑 지출원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근데 이 수입원 지출란을 그냥 뭐 아무나 안 하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르면은 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 보증 없이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수입원 지출원으로 기재된 사람 그리고 결제권자까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입원 지출원은 가입을 잘 하시는데 결제권자는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재정보증을 이 재정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요금을 직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보험료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시고 실제로 감사 때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는 만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의서 작성까지 마치게 되면은 이제 결제 라인을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 결의서 항상 오른쪽 상단에 이게 처음 기간을 운영하실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세요. 이 결제 라인은 꼭 지금 현재 기관 상황에 맞게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무국장이 없는데 결제 라인에 사무국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W포스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우리 기관 상황에 맞게 결제 라인이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결제 라인까지 확인을 했으면 하나 더 하셔야 되실 게 이 직인,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예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모든 장부와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이 결제 라인이 있잖아요. 항상 그 담당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효력이 있으려면은. 근데 이게 좀 단순한 일이다 보니까 좀 미루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6개월, 1년치, 2년치 갑자기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장부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꺼번에 하시는 게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수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수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부착해야 되는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계장부의 결의서 뒷면이나 증빙서철에 이제 일자별로 관리해서 붙이실 텐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붙이실 때 영수증 사본도 같이 첨부하시나요? 이게 귀찮고 양도 많아가지고 잘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 영수증 원본과 사본을 같이 첨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수증 잉크가 휘발성이라서 굉장히 잘 날아갑니다. 잘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몇 개월만 지나가도 글씨가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게 감사 때 글씨가 안 보이면은 증빙 자료로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사본을 같이 영수증 원본이랑 옆에 사본을 같이 첨부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안전하다는 거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을 붙이실 때 또 확인을 하셔야 되시는 게 이 결의서 내용과 통장 내용, 영수증 내용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되게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계좌 이체하는 거나 온라인 결제는 이게 영수증이 뭐 따로 바로 눈앞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는데 영수증이나 혹은 세금 계산서를 출력하셔서 꼭 붙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영수증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는 되도록 재발급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재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빙이 가능한 대체 자료를 첨부하라고 말씀드려요. 뭐 대표적인 게 현금영수증,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견적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왜 자꾸 영수증을 붙이라고 하냐면은 이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는 증빙 자료 중에 제일 힘이 셉니다. 딱히 더 뭐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없고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의 모든 내용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제일 증빙 효력이 세므로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이니까 제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경조사비 같은 현금 지출은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느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셔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경조사가 일어나면 보통 뭐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뭐 수급자 어르신의 경조사겠죠? 그럼 보통 문자가 오잖아요? 그 첨첩장을 준다거나. 그럼 저는 이 경조사의 문자 내용이나 첨첩장을 이제 증빙 자료로 쓰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 뭐 FM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사망진단서나 혼인관계 확인서를 이제 받으셔야 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조사 문자 내용이나 첨첩장을 첨부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어떻게든 다른 자료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결혼식장 사진이라던가 또 화환 사진이라던가 뭐라도.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정말로 경조사로 지출된 비용이구나 라고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원장님 혼자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건 정말로 이걸로 돈이 나간 거구나 라고 납득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드리려고 ATM기에 이제 인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분한테 돈이 갔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증빙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그 예금주 명이 보이는 계좌이체, 계좌 송금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송금 확인서를 출력이 가능하시거든요.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증빙 자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현금 인출보다는 그 당사자께 직접 계좌이체 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회계장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명과 증빙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소명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결의서에서 적요 부분이고요. 증빙의 역할을 하는 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말 잘 해놓으셔도 이 회계장부는 완성도가 엄청 높을 뿐더러 나중에 지도점검이나 감사, 현지조사가 왔을 때 지적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관에서 이걸 정말로 뭐 불법적이거나 개인적인 지출이 아닌 이상 지적받을 사항이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요. 결의서에서는 적요를 자세히 적어주셔야 되시고 영수증 관리 바쁘시다고 미루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영수증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사본까지 첨부해서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